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이서준입니다. 여러분, A뿔 학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과마다 다른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공통된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그 공통된 무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각 시기별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기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맞추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시간, 그리고 통학 시간이나 아니면 공강 시간, 아니면 그 밖에 여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외의 평소 시간들,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본격적인 시험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A뿔 학습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수업은 일단 절대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업에 들어가서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만의 필기 방식을 적용시켜서 필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신만의 필기 방법이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빠르게 받아 적을 수 있고, 또 그 필기 내용을 자신이 차후에 다시 내용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리고 또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바로 자신만의 필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겠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서 이제 필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그쪽에다만 필기를 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PPT 자료 같은 곳에다 직접 필기를 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므로 정해진 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그런 필기 방식을 발견하면서 필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표 등을 이용한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PPT에다가 꼼꼼하게 필기를 하는 편이고, 또 교수님에 따라서 간혹가다 스토리텔링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하나의 노트를 더 만들어서 거기다만 필기를 하는 식으로 저는 필기를 하였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손의 섬세함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기 시에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을 나중에 공부할 시에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이해를 하고 무슨 말을 썼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를 할 때 간략하게 단어만 개략적으로 적어가면서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만 필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개략적인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필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직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놓친 부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수업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앞에 계신 교수님께 쉬는 시간에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교수님들은 대부분 그런 질문들을 받아주기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의 평소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 시간 아니면 공강 시간, 모든 자신이 가진 자유 시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수업도 잘 들었고, 보통 이제 A뿔을 받기 위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자신이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란 것은 각 한 과목에 대해서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습은 보통들 많이 이제 PPT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필기를 같이 쭉 읽어보면서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무슨 내용을 배웠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그냥 쭉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습은 이러합니다. 어떠냐면 차후에 시험 기간이 닥쳤을 때 보면서 할 그 공부 자료를 복습하는 시간에 직접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습도 될 뿐더러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닥칠 그런 힘듦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나 인터넷을 참조하면서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수님과 따로 메일을 통해서 질문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교수님을 찾아간다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경우 개개인이 다를 것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들어갈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많이 넣되 형식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를 보면 각 단원 뒷부분에 요약정리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은 충분히 많이 넣되 거의 빠짐없이 모두 넣되 형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요약정리에 있었던 형식대로 약간 개조식의 형태로 서술할 수 있도록 형식을 맞췄습니다. 근데 손으로 이 자료를 만든다면 손도 매우 아플 것이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개선하냐면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긴 한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즉 시험 기간에 우리가 볼 자료를 복습하는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면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이제 PPT 같은 경우에 있는 그림이나 표 같은 경우를 쉽게 끌어와서 그 글이나 아니면 사진 아니면 그림을 그대로 자료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평소 시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또 공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이플 공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최적화된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저번 학기에 만들었던 방금 말씀드린 그 공부 자료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단을 2개로 나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진, PPT에 들어있던 사진 아니면 도표 같은 것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여기 워드 프로세서에 워드 작업할 때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표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기 글씨가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넣되 항목 정리를 잘해서 제 눈에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다다랐으면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성실히 잘 들었고 그 외에 자투리 시간이나 통학 시간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언어로 만들었던 자신만의 그 공부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된 상태라면 이제 우리는 시험 기간 때에는 더 이상 수업 시간 때 같이 놓고 들었던 PPT나 아니면 필기 자료 등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일목요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든 아까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 이런 공부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자료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자료를 최대한 머릿속에 넣는다는 노력을 통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이제 암기하는 스타일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여러 번 적으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맵이나 그림을 통해서 또 암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들으면서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그 자료를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눈에 익은 것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그 익숙함을 애우는 암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회독을 할 때는 형광펜으로 쭉 밑줄을 치면서 회독을 하고, 거기에 더하여 1회독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다른 색의 볼펜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색의 볼펜을 이용해서 밑줄을 치면서 읽고 그것을 암기하는 그 익숙함을, 그 시각을 암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보기 전 마지막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이나 혹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그림 아니면은 그 자신이 녹음한 그런 녹음 자료 등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시험 직전에 하는 것입니다. 시험 직전에 이제 열람실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이제 자신이 만들었던 자료를 말로써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로써 읊조리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말로써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준하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간략하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공부 자료가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주입되었는지, 인식이 되었는지,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시 하나 틀리고 암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 자료에 들어있던 내용적인 측면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의 방법대로 그 공부 자료를 암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흐름 각각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시간 또 그 밖에 평소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 기간 각각에 따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찾아서 최적화를 제 몸에 맞게 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실패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모두 다 아는 세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 경험이 쌓이고 본인의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개개인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모쪼록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